안녕하세요. 이번 논문 발표를 맡게 된 진흥형 신경공학 연구실 소속 석사과정 이준석입니다. 제가 이번에 소개드릴 논문은 On EEG-based Brain Computer Interface for Emotion Recognition and its Application in Patients with Disorder of Consciousness라는 논문입니다. 본 논문의 저널은 IEEE Transactions on Affective Computing이고 본 저널의 임팩트 팩터는 10.506, 컴퓨터 사이언스 아티피셜 인텔리전스에서 Q1급에 속해 있는 저널입니다. 다음은 백그라운드입니다. 감정을 인식하는 연구에서는 보통 다음과 같은 러셀의 감정 모델을 주로 사용합니다. 이 모델은 베일런스 축과 어러우젤 축을 기준으로 감정을 나누게 되는데, 베일런스는 이제 긍정과 부정을 나타내게 되고, 어러우젤은 각성 상태를 나타내게 됩니다. 생체 신호를 활용한 이모션 연구는 주로 사진, 음악, 비디오 등을 통해 피험자의 감정을 유발시키고 그때의 신호를 추출하여서 분석을 진행하게 됩니다. 다음은 Disorder of Consciousness, 즉 DOC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DOC는 뇌 손상으로 인해 의식에 장애가 생긴 상태로 다음의 상태를 통틀어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각 상태에 대해 말씀드리면, 코마는 의식이 아예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VS는 사람이 깨어나 있지만 의식의 흔적을 보이지 않을 때, 즉 식물인간 상태를 의미합니다. MCS와 EMCS 같은 경우에는 VS와 비슷하지만 최소한의 의식 흔적이 보이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DOC 환자들에게 BCI를 적용시킨 선행 연구들이 존재하는데, VS 환자들에게 모터 이미저리 태스크를 적용한 연구와 MCS 환자들에게 청각 오도블 태스크를 적용시킨 연구가 존재합니다. 이를 통해 DOC 환자들에게 간단한 BCI 시스템을 적용시킬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DOC 환자들을 대상으로 감정인식 BCI를 적용시킨 사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감정과 의식 사이에는 강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DOC 환자들에게 감정인식 연구는 그들의 자녀의식과 손상된 뇌 기능을 평가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실시간 EEG 기반 감정인식 BCI 시스템을 제안하여 DOC 환자들에게 적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메소드의 실험 프로토콜입니다. 실험은 그림과 같이 진행되게 되는데, 처음 5초의 힌트에서 다음 영상에서 어떠한 감정의 영상이 나올지를 미리 알려주고, 1초 뒤에 30초의 비디오 클립을 보여줍니다. 이후 모델이 예측한 결과를 보여주는 5초의 피드백과 5초의 레스팅 구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피험자들은 이 과정을 반복 수행하게 됩니다. 논문에서는 일반인 피험자와 DOC 환자를 다른 형태로 실험하였는데, 일반인 환자의 경우 다음과 같이 모델 트레이닝을 위한 캘리브레이션 과정을 20번 진행하고 테스트를 위해 테스트 과정을 20번 진행하게 됩니다. 캘리브레이션 과정에서는 트레이닝 데이터를 수집하고 모델을 트레이닝하게 됩니다. 반면 DOC 환자의 경우 캘리브레이션 과정을 10번 수행하고 테스트 과정을 10번 수행하게 됩니다. 또한 일반인과 달리 이 과정을 총 5번 반복하게 되고 5번은 각기 다른 날에 수행하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DOC 환자의 경우 트라이얼과 트라이얼 사이에 브레이크를 위한 10초의 시간을 추가하였고 주치 2의 동반 하에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디스크립션입니다. 피험자는 총 10명의 건강한 피험자와 8명의 DOC 환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8명의 DOC 환자에 대한 정보를 오른쪽 표와 같습니다. 표를 보시면은 5명의 MCS 환자와 2명의 VS 환자, 또 1명의 EMCS 환자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는 30개의 이지 채널에서 취득하였고, 본 논문에서는 온라인 분석과 오프라인 분석을 나누어 진행하였는데, 온라인 분석을 위한 신호 처리에서는 베이스라인 커렉션과 50Hz 노치 필터, 0.1에서 70Hz 밴드 패스 필터를 적용하였습니다. 피처는 디퍼런셜 엔트로피, 즉 DE 피처를 사용하였는데, 선행 연구에서 DE 피처가 효과적이라는 결과를 토대로 DE 피처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DE 피처는 정해진 길이에서 로그를 씌운 PSD 값과 같다고 합니다. 이때 DE 피처는 델타, 세타, 알파, 베타, 감마 총 5개 대역에서 추출하였습니다. 추출된 피처는 SVM 모델을 사용하여서 분류하게 되고, 이 분류 결과를 피드백에 반영하게 됩니다. 오프라인 분석에서는 카이스퀘어 테스트를 통해 통계 분석을 진행하였고, 온라인 분석과는 달리 캘리브레이션과 테스트 트라이얼을 나누지 않고 합쳐서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DOC 환자의 경우 5세션을 각각 분석한 다음 분류 정확도를 평균하였습니다. 분류는 10-5-fold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하였고, 온라인과 마찬가지로 DE 피처를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온라인과 같은 밴드에서 전체 밴드를 추가하여서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여기서 전체 밴드는 전체 밴드에서 DE 피처를 추출한 게 아니라 각 밴드별 DE 피처를 모두 합친 150개의 피처셋을 통해 분류를 진행하게 됩니다. 다음은 리절트입니다.
우선 건강한 피험자의 결과를 보면은 온라인 분석에서는 모든 피험자들이 80% 이상의 높은 분류 정확도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프라인 분석에서는 각 밴드별 결과를 보면 모든 밴드에서 74% 이상의 분류 성능을 보였고, 특히 세타 대역에서 가장 높은 분류 정확도를 보여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테이블 4는 상위 20개 피처의 분류 정확도 및 정극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가장 높은 분류 성능을 달성한 상위 20개 특징 대부분이 세타 밴드에 속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테이블 3의 세타의 분류 정확도가 가장 높은 것을 뒷받침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감정 인식에서 세타 밴드의 중요성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다음 그립은 SVM 트레이닝 모델로부터 추출한 웨이트 값을 토포맵으로 나타낸 그림입니다. 이를 통해 왼쪽 전두엽은 긍정적인 감정과 관련이 있고 부정적인 감정은 우방고에서 주로 처리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선행 연구 결과와 일치하게 됩니다. 또한 각 밴드별로 D 피처를 평균한 토포맵을 추출하였는데, 토포맵을 보면 긍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감정 사이에는 신경 패턴이 뚜렷하게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결과는 DOC 환자의 분석 결과입니다. DOC 환자의 경우 온라인 분석에서 3명의 환자에게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분류 성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제한된 시스템이 DOC를 가진 환자의 감정을 유도하고 인식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테이블 6는 높은 분류 성능을 보인 3명의 피험자의 상위 20개 피처를 나타낸 결과입니다. 그 결과 건강한 피험자와는 달리 DOC 환자의 경우 다양한 밴드에서 피처가 선택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가장 높은 분류 성능을 보인 P4 환자의 경우 기존 건강한 피험자와 유사하게 세타, 알파, 델타 이 세 가지 밴드에서 피처가 주로 추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결과는 DOC 환자의 D 피처 평균 토포맵을 나타냅니다. 긍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감정 사이에는 모든 피험자에게서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장 높은 분류 성능을 보인 P4 환자의 경우 상위 20개 피처도 델타, 세타, 알파에서 추출이 되었고, 토포맵 또한 건강한 피험자와 가장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디스커션입니다. 본 논문에서는 건강한 피험자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분석에서 평균 91.5%의 높은 분류 정확도를 보였습니다. 또한 토포맵을 확인하였을 때 긍정적인 감정은 주로 좌측 전두엽에서 처리되었고 부정적인 감정은 주로 우방구에서 처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비대칭 현상은 선행 연구 결과와 일치하게 됩니다. 또한 각 밴드별 토포맵을 통해 세타 알파 밴드에서는 긍정적인 감정에서 프리프론탈과 레터럴 템포럴 지역에서 더 큰 액티베이션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는 베타 감마 영역에서 훨씬 더 큰 액티베이션을 보여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선행 연구에서 보고된 패턴과 일치하게 됩니다. DOC 환자의 경우 병의 중증도가 심할수록 낮은 분류 성능을 보였고, 유의미한 분류 정확도를 보여준 3명의 DOC 환자는 긍정적인 감정에서 프리프론탈, 페리언탈의 강한 세타 알파 액티베이션을 보였고, 레터럴 템포럴에서는 더 강한 베타 감마 액티베이션을 보였습니다. 이는 선행 연구 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하게 되고, 이를 통해 3명의 환자에게서 신뢰 가능한 감정적 반응이 유발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유의미한 분류 정확도를 보여준 이 3명의 환자의 경우 MCS와 EMCS 환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논문에서 제시한 리미테이션입니다. 우선 피험자 수, 특히 DOC 환자의 수를 늘려야 될 필요가 있고 DOC 환자의 분류 성능을 더욱 향상시켜야 한다 합니다. 이를 위해 DOC 환자에 대한 개별 BCI 패러다임을 설계하는 것을 예시로 들었습니다. 또한 단순히 긍정적, 부정적 감정을 나누는 게 아닌 더 많은 유형의 감정, 예를 들어 fear, surprise, disgust와 같은 감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적으로 낮은 앰플리튜드 특성을 가지는 일상생활 혹은 자기 유도된 감정이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하여 논문에서는 감정 BCI 시스템을 개선하고 일상생활에서 감정 인식을 위해 위 한계를 고려하는 것을 퓨처워크로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크리티시즘입니다. 본 논문에서는 상위 20개의 피처를 테이블로 제시하여 감정이 세타 밴드와 연관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논문에서는 D 피처를 추출한 다음 어떠한 방식으로 상위 20개의 피처를 추출하였는지에 대한 설명이 따로 없었습니다. 논문에서는 감정과 관련 있는 주파수 대역과 정극 일치를 확인하기 위해 모든 피험자의 싱글 피처 클래시피케이션을 통해 상위 피처를 추출하였다고 하였는데, 이 또한 각 채널별로 분류를 진행한 건지 주파수별로 분류를 진행한 건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어서 이 점이 좀 아쉬웠습니다. 또한 DOC 환자의 경우 오프라인 분석에 대한 언급이 없고 결과 또한 없었습니다.
DOC 환자도 주파수별로 오프라인 분석을 진행해서 분류 정확도를 산출하고 토프맵과 비교하면 해석이 좀 더 용이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하였는데 그러한 점이 없어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의식이 없는 DOC 환자를 대상으로 도전적인 연구를 한 점과 퓨처워크로 일상생활 및 자기 유도된 감정으로의 확장을 언급하여 좋았던 것 같습니다. 또한 본 논문을 통해 건강한 환자의 결과를 통해 감정에 대한 특징들을 알 수 있었고 현재 제가 진행하고 있는 BRL 연구에서도 해석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 이 논문을 선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